안녕하세요. 저는 4조 조장을 맡게 된 김장원이라고 하고요. 저희 조는 이제 조 이름을 지었습니다. 헷갈리조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파일을 이니셜로 했는데 K하고 J하고 Y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조 이름을 헷갈리조로 짓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팀원은 총 4명이고 이제 일단은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로 대처를 했는데, 보시면은 층별로 나눠서 작업을 했어요. 층별로 나눠서 작업을 하고 건축 구조라든지 그리고 건축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그 층을 다 마감하게끔 계획을 했는데, 실제 계획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지상 1층에서 2층 그리고 루버 그리고 천창 테라스가 있는데 그곳을 담당하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하고 대지 이렇게 맡았고, 김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상 5층에서 6층 그리고 옥탑 그리고 5개 커튼월을 맡았고, 한인규 씨 같은 경우에는 지상 3층에서 4층 그리고 외부 커튼월, 내부에 이제 도서관이라서 책장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거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스케줄을 먼저 잡고 진행을 했는데 건물 분석 및 구조 설정을 먼저 했습니다. 실제로 있는 건물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셔서, 첫 번째는 CAD 도면이 있는 건물, 두 번째는 CAD 도면이 없이 저희가 웹에서 자유롭게 찾은 그 건물, 두 가지 안을 가져갔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CAD 도면이 없는 그 건물을 선택해 주셔서 오로지 웹에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야 했고, 그 자료 수집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이 건물을 얼마 만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먼저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테리얼을 먼저 리스트업을 해서 메인 파일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분할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레벨 및 그리드 작업을 원래는 이제 조장이 도면을 보고 해서 분배를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었겠지만, 레벨 및 그리드가 저희가 수집한 자료가 다 달랐어요. 같은 층이어도 그 자료들이 중국 건물이기 때문에 수집이 원활하지 않아서 다 달라서 조원 전체가 레벨 및 그리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 지정을 하고 배정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누가 뭐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분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압적인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모델링을 시작을 했는데, 구조 모델링이 저희는 생각보다 많이 소요가 됐고, 구조 모델링은 생각보다 짧게 끝났는데 건축 모델링이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을 소요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도면이 없었고, 그리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상상에 의존해서 건축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매테리얼에 어떤 매테리얼이 사용됐는지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느라고 그런 부분이 가장 조금 힘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고급적인 티타늄을 쓴다든지 이렇게 사치를 한번 부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건물이 중국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구글 어스로 그 대지를 분석할 수가 없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한국에 있는 대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지적도를 가지고 새로운 대지 매핑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유형 및 재질은 처음에 저희가 매테리얼 리스트업을 할 때 패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정해서 진행을 했지만, 작업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그런 매테리얼이나 패밀리들을 작업자별로 이름을 다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그걸 작업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작업을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을 하면서 발표 자료 제작하고 매테리얼 매핑을 2번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영상 편집과 렌더링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111 하다가 갑자기 10 하다가 111 이렇게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홍콩 쉔첸 라이브러리라는 건물이고요. 저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용도는 이제 교육 연구 시설, 이거는 국내 기준으로 산정한 거기 때문에 교육 연구 시설로 분류가 되고, 구조는 라멘 구조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 그리고 반 옥탑 형식의 6층과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에는 3,988회배, 법적 건폐율은 60%, 그리고 법적 용적률은 500%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된 건폐율은 10%, 그리고 용적률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체적인 외형을 봤을 때는 직선과 곡선을 결합해서 일단 외관의 단조로움을 커버를 했고, 3층 구조부터는 1층, 2층과 다른 구조로 약간의 공간의 개방감을 주고 루프까지 통으로 된 창을 사용해서 도서관이라는 건물의 답답함이나 이제 좀 갑갑할 수 있는 것들을 커버한다라는 저희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층까지, 1층에서 5층까지 이제 아트리움 형식으로 바닥을 없애고 천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또한 개방감을 추가로 줬고, 각 실에 커튼홀로 이제 3층에서 5층까지 커튼홀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또한 개방감을 주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리움에는 책장으로 된 벽이 있는데, 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도서관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선정되지 않았지만 눈여겨보았던 송도에 컨벤션 센터가 있는 대지를 선정을 했고, 여기는 대지 면적이 아까 약 39,000회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 같은 경우엔 준거주 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에서 약 562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나름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리고 특징은 호수뷰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바닥과 기둥 그리고 보로 이루어져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재질로 저희가 총 사용된 기둥의 개수는 180개, 그리고 보는 503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껍게 300T로 진행을 했고, 기둥은 3가지 종류, 직사각형 형태 2개와 원형 형태 1개의 기둥으로 진행이 됐고, 보 같은 경우에는 큰 보, 거더를 맡은 보 같은 경우는 900에 1200으로 생각보다 두껍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의 사이즈의 역할을 하는 게 빔 사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다. 네. 넘겨주세요. 일람표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아프시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조 재료, 이건 잘못했네. 1층 평면도, 구조 평면도가 있고 1층 건축 평면도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리드가 우측에는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되었는데,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 그리고 보와 보 사이를 정확하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었으나, 실제로 건물도 이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고 기둥이 엇나가 있다든지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구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층 평면도인데, 이제 1층하고 3층 평면도로 나눈 이유는 지하부터 2층까지는 같은 구조이고 3층부터 5층까지는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두 가지 평면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넘겨주세요. 인면도인데, 인면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한쪽 면이 한 63도 정도로 기울어 있어서 인면도상으로 건물을 봤을 때는 어디가 입구인지 좀 구분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주요 건축 마감 형식인데, 이제 커튼홀, 창 커튼홀이 세 군데 정도 들어가 있고요. 외벽 커튼홀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티타늄 패널로 외벽 커튼홀을 작성을 하게 되었고,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펀칭 메탈로 뒤쪽 면이 보이는 그런 커튼홀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층 입구에 보면은 벽돌 영롱 쌓기로 내부가 보이게끔 이제 마감을 해왔는데, 이것만 패밀리 작업으로 이틀을 소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영롱 쌓기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패턴으로 진행을 했는데 강의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서 좀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천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메스로 작업을 하였고, 실질적으로 저 안은 이제 실제 건물에는 빔 형태로 지지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좀 센 티타늄을 썼기 때문에 이제 멀리언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루버가 있는데,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루버로 불규칙하게 마감이 되었고, 이것은 소재가 같은 티타늄이지만 색깔만 변경해서 마감을 하게 되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아트리움인 비정형 계단인데 위에서 보시면은 이 계단이 스케치 작업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한인규 씨가 이것만 3일, 4일 정도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아트리움에 보면은 책장으로 벽 마감을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1층에서 5층까지 이어지는 벽이고, 그 사이드에 보시면은 이 벽 마감 자체를 다 책장으로 했더라고요. 책을 어떻게 꺼내는지는 궁금했지만 일단 실제 건물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감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커튼홀에다가 천창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커튼홀로 벽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한 사람이 3층에서 5층까지 마감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층에서 커튼홀로 작업을 하게 되면 멀리언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한 면을 한 사람이 잡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빠질 것 같은 연못은 실제로도 건물 안쪽에 연못이 있는데 경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질 것 같은 연못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지에 패드를 물 재질로 줘서 대지를 낮춰서 작업을 했고, 사실 이 우측에 있는 주차장은 원래 건물에는 없고, 원래 건물에는 다른 건물하고 이어지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올해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대신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 마감 일람표인데,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상업 공간이고 그 안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갑종 방화문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화문은 외 여닫이와 쌍 여닫이 두 가지를 사용했고,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 같은 경우에는 커튼월로 인해서 강화 유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창이 커튼월로 마감이 되어 있었는데, 다 커튼월이면 좋은데 일부분은 또 창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창을 두 개로 구분해서 단일창과 이중창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튼월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과 유리 그리고 펀칭 메탈 이렇게 세 가지 재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은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눴는데요. 각 실에 있는 조명들은 원형 타입의 이제 하향식 조명, 그리고 이제 면적을 맡고 있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매립식 면 발광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조명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옥탑이나 건물 외관 쪽에는 고스트 조명이라고 해서 벽에 매립돼서 은은하게 비추는 그런 간접 조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눌러주시고 그냥 비디오 틀어주세요. 링크가 안 걸리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고 컨트롤 L. 컨트롤 L. 다음 거.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